안녕하세요. 오후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지수 모두 하락했는데 코스피가 10% 넘게 하락했고 코스닥은 조금 말아 올려서 7%의 그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스닥 쪽으로는 매수 자금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안 좋았죠. 이게 반도체 영향이 아주 컸는데 반도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그것들이 악재가 되어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 모습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에서 노광 장비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이제 ASMR 네덜란드 기업이죠. 이제 압도적으로 1위 기업이었죠.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ASMR이 이제 아성이 무너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는 엔비디아가 자금을 순환해서 기업들이 자기들의 제품 반도체 그러니까 GPU를 사게 한다라는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애플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해 순환 금융이란 매출 부풀리기가 아니냐 그러한 논란이 생기면서 이것도 악재로 작용했는데 일단 순환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빌미를 잡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애플 같은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하는데 순환금융은 어차피 이제 테크가 바뀔 때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일단 어차피 얘네들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돈을 빌려주고 이제 기업이 그 돈을 가지고 GPU를 사게 만드는 거잖아요. GPU를 사게 만드는 건데 그럼 결국 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거고 GPU 판매 대금대로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계속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은 오히려 악재 아니냐 매출 부풀리기라는 그런 매출 이제 회계를 조작하는 게 아니냐 매출을 뻥튀기 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논쟁이 일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라면 긍정 요소라고 저는 판단하지만 이게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노이즈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FOMC에서 금리가 어떻게 될지 하고 그리고 이번 주 빅테크 실적이 있죠. 실적 발표들이 나올 건데 이거 발표에 따라서 증시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마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바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순환 금융을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AI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AI는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AI 하나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데 수조 원이 들잖아요. 수조 원이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순환이 되면서 엔비디아로 돈이 다시금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의 악재를 딛고 이제 다시 일어날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트럼프 중간선거 11월인데 11월을 기점으로 트럼프가 돈을 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돈이 풀리면은 이제 지금 자금이 경색되고 있는 시장에서도 조금은 환호를 하지 않을까. 이 돈이 풀려야지 시장이 상승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자금이 많이 이탈되다 보니까 바닥이 아직 안 잡히는 모습이 있고요. 상승을 위해서는 돈이 많이 풀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마 중간 선거하고 맞물려서 그 전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 용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깨졌지만 크게 일단은 지수가 월봉으로 보면은 거의 바닥 구간까지 오긴 했거든요. 6천선이 심리적으로 라운드 넘버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구간이 돈을 썼던 이걸 돌파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터진 거 보이시죠?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이 엄청 중요하고 이것만 안 깨지면은 제 생각에는 단기
바닥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최근에 거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이게 그 거래 반대로 말했어요. 지금 거래 대금이 이쪽에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을 줄었는데 거래 대금만 올랐어요. 보라색 그 투명 캔들이 대금인데, 대금이 올라가고 이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소수 비싼 종목으로 어디겠어요? 삼전 닉스겠죠. 삼전 닉스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 아주 비싼 종목들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에 집중되는 거예요. 소수에 집중되면은 결국엔 다시금 이제 그 펌핑을 그 바닥 잡고 다시 올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그 과거하고는 다른 게, 일단은 순환이 조금씩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코스닥 쪽으로, 아까 코스닥을 매수해서 조금 어느 정도 방어한 거 보이시죠? 코스피 대비해서.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조금씩 순환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코스닥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코스닥도 이제 활성화 정책도 내년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코스닥 종목들이 상패가 안 되려면은 상패 안 되는 조건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관리가 필수란 거죠. 주가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활성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리고 삼성전자 닉스가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오늘 이 종목 두 종목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게 이제 포착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하방을 막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전 닉스가 떨어지면은 지수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두 종목이 어느 정도는 이제는 그 바닥가 구간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여기의 구간이죠. 여기 돈슨 구간 돌파하기 직전에 이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를 시켰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구간 22만원에서 더 너프하게 잡으면 아마 20만원, 라운드 넘버인 20만원까지, 이 22만원에서 20만원까지는 아마 탄탄한 지지층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아침에 이거 누가 장난질을 친 거고, NXT에서 이거 시작하자마자 누가 한가로 밀어버려서 저런 이상한 캔들이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150만원, 여기 똑같죠? 돈 쓴 자리, 여기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기 전에 이 구간이 150만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150에서 160 사이에서는 강한 탄탄한 지지층이 형성될 것 같다고 아침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거래 엄청나게 터진 거 보이시죠? 이 두 종목으로 쏠렸단 말이죠. 그렇다는 거는 이 두 종목으로 쏠렸다는 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일단 증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특별할 게 없어요. 지금 미국 AI 계속 투자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문제 된다는 거 다 아침에 짚어드렸고요. 결국에는 AI 투자는 계속돼야 하고, 이제 미국이랑 중국 두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높고 그 높은 관심만큼이나 투자를 많이 하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이 쏠리는데 기업들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지금 단지 심리적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가 오늘 보고 있는 종목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란 공습을 중단했죠. 하지만 트럼프는 계속 SNS 계정으로 공격할 수 있다. 공격 가능성에 무게를 계속 실으려고 해요. 왜냐면 협박을 해야 되니까 이 협박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 거예요. 트럼프의 주된 방식이죠. 처음에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거 질렀다가 나중에 조금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왜냐면은 100을 질렀다가 나중에 50만 질르면은 상대적으로 50을 깎아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다가 이제 틀어맞고
압박을 계속 넣고 나서 협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협상을 하는 게 트럼프 주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렌트유가 90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100달러 넘었었죠. 근데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브렌트유가 이렇게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거는 역시나 그 전쟁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그런 세력들의 수요가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약해졌다. 시장 체력이 약해졌다 보시면 돼요. 시장 체력이 괜찮으면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주식 계속 주식 쪽으로만 자금이 몰릴 텐데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파생 상품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유가가 떨어지면 뭐가 좋냐? 바로 그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 합병에 대한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왔고요. 이제 그 국가들로부터 그 다 허락을 받았어요. 합병해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제 유가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여행 수요도 증가하겠죠.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지금 추가적으로는 환이 강세요. 환이 강세는 타국에 대한 환율이 약해진다는 것. 특히 일본 엔이 엄청나게 약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약해진다는 거는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원화가 강세가 되면 다른 곳으로 나가는 수요도 증가할 수 있어요. 동남아를 간다든지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미국은 조금 어려운 게 미국은 여전히 달러가 강해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원달러가 과거 대비 1550원 대비 이제 1450원 구간이니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일본 쪽으로 여행 수요가 작년에도 원화가 강세이니까 일본 수요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합병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유가까지 떨어졌다. 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호재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을 지금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합병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국적 항공사, 국적 대형 항공사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대한항공이 1위이자 독점이죠. LCC 빼면은 LCC 저가 항공사 빼면은 그냥 압도적으로 대한항공이 다 씹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 상대가 죽었으면 당연히 이제 그 대한항공으로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장기 노선은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단기, 그러니까 동남아까지는 LCC들이 많은데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가는 것들은 그 대형 항공사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대한항공 주가를 빛내는 요소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랑 원래는 노선을 같이 나눴거든요. 경쟁 구도니까. 근데 이제는 그것도 나눌 필요가 없죠. 합병이 되니까. 합병되면은 나눌 필요도 없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파리, 로마 같은 알짜 노선들만 쏙쏙 골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 부분도 매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제 톱티어 화물 지금 호르무즈라든지 아니면은 홍해 이쪽 라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운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다 막힌다 그러면은 항공 화물까지 그쪽까지 살필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에 대한 물론 원유 같은 걸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다른 것들 다른 상품 같은 것들은 해운으로 못하면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항공 화물로 바꿔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대한항공 주가가 괜찮아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박스 잘 지키고 있죠. 코스피가 30-40% 빠졌죠. 거의 35%, 5-6% 정도 빠졌는데 지금 대한항공은
그 정도 빠진 것만 해도 양호한데 지금 20%밖에 안 빠졌어요. 여기 고점 대비 20% 정도면은 상당한 선빵이에요. 아웃퍼폼했다고 하죠. 시장 대비 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이유는 지금과 같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가를 방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비해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 최근 인수 합병이 끝 마무리에 들어간다라는 것들이 점차 나오면서 2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매수하려는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관들 역시 똑같아요. 연기금이 2천억, 이 3개월 기준이요. 3개월 기준으로 2천억 순매수 중에 있고 기관 3천억, 외국인 3천억 모두 순매수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보다 중요한 게 연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기금은 코스피 비중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비중을 대한항공은 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오른 것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어있는 비중을 다시 담고서 코스피 쪽에서 이제 대한항공 쪽으로 이제 반도체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러한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박스권에 갇힌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이슈가 엄청나게 많죠. 유가 하락, 그리고 이제 합병 끝 마무리 단계, 그리고 항공 화물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긍정 요인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 펌핑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도 그렇지만 박스를 돌파할 때마다 엄청나게 2배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과거에 이때 코로나 때죠. 20년도 이때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보통 박스의 크기만큼 상승을 하거든요. 딱 이렇게 놓고 보면은 딱 그만큼 상승을 하죠. 제가 대충 그렸는데 박스의 상단까지 하면 77%고 만약에 바닥 구간에서 잡았다 하면은 115%, 그러니까 100% 넘는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이 박스를 넘으면은 지금 이 구간까지 상승하는 거예요. 이 구간까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 목표로 3만원에서 32,000원 32,000원이 어느 정도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다음 이 구간만큼 상승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42,000원까지 상승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제가 25,000원이니까 25,000원에서 42,000원까지 하면은 대략적으로 65%의 기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매매법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수급 데이터인데 수급이 25년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수급이 증가하면 가격 높아지죠. 수급이 없을 때는 가격이 길게 횡보를 해요. 이때 22년도에 꺾이고 나서 25년까지 이제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횡보를 했죠. 3년 동안 죽어 있다가 3년 동안 죽었는데 이제는 다시 25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오면서 바닥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채널 라인이 이제는 상승 채널 라인이에요. 긴 파동으로 보시면 이제 25,000원이 바닥 구간이고,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10%나 떨어져도 오늘 4.5%로 강력하게 방어를 해줄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승 채널 라인이란 것도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5,000원이 찐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더 깨져서 그런다면 대한항공도 깨지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22,000원 구간, 22,000원 구간까지만 안 깨지면은 어느 정도 저가 매수 심리가 높아지면서 가격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등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게 22,000원 구간이라 생각하니까, 만약 22,000원, 21,000원 여기 깨진다 그러면은 2만원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크게 깨지지 않으면은 굳이 도망갈 필요가 없죠.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대한항공으로 잡았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지금 정체되어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그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정체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날개를 달고 날아가지 않을까, 합병이란 이슈를 가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는 종목 중 하나라. 대한항공은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언급드릴 종목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종목 셀트리온은 오늘 3% 상승했죠. 그래 얘도 코스피 종목인데 시장 대비 강하게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제가 지속해서 언급드릴 테니까 채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제가 아침마다 안내해 드리는 종목들은 다 여기 채널에다가 아침에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채널에 입장을 하시면 정보들 받아 보실 수 있고요. 이 채널에 입장하시는 거는 간단합니다. 여기 전화번호 있죠. 이 전화번호에다가 그 문자 하나 남기시면 채널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 하나 보내드리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